손흥민이 있어야 할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로메로가 헤딩골을 넣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은 손흥민의 역주에 의한 13호 골과 베르너의 실수에 의한 데뷔골이지만 몇몇 축구 애호가들은 로메로가 중앙 수비수인데 왜 손흥민이 있어야 할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골을 넣는 것이냐며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로메로의 결승골은 손흥민의 지분이 70% 되는 골이라고 말하며 로메로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에 손흥민이 보여준 지능적인 움직임을 분석해 많은 팬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로메로의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너의 데뷔골을 분석한 많은 축구 전문가는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수 3명을 순간적으로 끌어내며 역동작에 걸리게 해 베르너에게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 주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의 동점골이 터진 후 뒤이은 로메로의 역전골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후반 79분경 오른쪽에서 메디슨이 감각적으로 골문 쪽으로 띄운 크로스를 로메로가 헤딩으로 상대 골문을 갈라버리며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넣습니다. 앞선 베르너의 동점골은 후반 75분경에 터졌고 로메로의 역전골은 그로부터 불과 3분 후인 79분경에 터졌습니다. 로메로의 역전골에 대해 부 축구 애호가들은 로메로가 역전골을 넣은 것은 좋은데 수비를 해야 하는 중앙 수비수가 왜 손흥민의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헤딩골을 넣는 것이냐고 위하여하면서 골을 넣었으니 망정이지 포스테코글루 무슨 생각으로 손흥민의 자리에 중앙 수비수를 배치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로메로의 역전골이 터지기 전 앞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 79분경 궁전의 진영에서 메디슨을 막던 상대 수비수가 반칙해 토트넘이 프리킥을 얻어낸다. 얻어낸 프리킥을 메디슨이 한 박자 빠르게 쿨루셉스키 패스한다. 장면을 정지해놓고 보면 맞춤 전술 상황이라 토트넘 수비수들이 모두 공격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로메로가 있고 그 앞에 판더펜이 있다. 그리고 중앙에 브레넌 존슨이 있고 이쪽에 손흥민이 있으며 그 옆에 에메르송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선수들을 배치한 것을 보면 그의 의도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어 메디슨이 한 박자 빠르게 오른쪽 쿨루셉스키에게 패스한 이유는 상대가 수비 진용을 갖추기 전 공격을 하려는 의도라고 말하며 공을 받은 쿨루셉스키 오른쪽 2번 공간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 반대쪽 헤딩을 잘하는 두 선수, 즉 로메로와 판더펜이 침투하면 크로스를 올려 득점하려는 것이 작전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포스테코글루 여기서 하나의 속임수를 쓰는데 쿨루셉스키의 지역까지 공을 몰고 들어가도 왼발 편향이 심한 선수라 한번 접어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므로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곳에 에메르송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쿨루셉스키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에메르송은 이 공간으로 뛰어 공을 받는 것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손흥민은 침투하지 않고 그 내서 있는 것 역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상대 선수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그 내서 있으면 에메르송에게 노마크 컷백을 허용하고 에메르송을 막으려고 달려들면 손흥민을 노마크 놓아주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에메르송을 막으러 접근해서 이 간발의 차이로 에메르송의 컷백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어 이때 에메르송은 크로스를 올려 이쪽에서 쇄도하는 로메로와 판더펜의 머리에 공을 맞히거나 로메로와 판더펜을 막으려고 골문 쪽으로 상대 수비수가 접근하면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노마크 놓이기 때문에 컷백을 주려면 손흥민에게 줘야 했었다고 말하며 이건 사전에 약속된 전술 훈련이 실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에메르송이 넘어지면서 컷백을 한답시고 한 것이 골문 쪽으로 어정쩡하게 가면서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말하며 에메르송이 페드로 포로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런 작전을 수행할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더 상황이 잘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반대쪽에서 도하는 로메로와 거의 머리에 공을 연결하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빠른 백을 연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 작전은 앱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포스테코글루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에메르송의 컵이 상대 수비수에 걸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 아웃이 됩니다. 이것을 에메르송이 핸들링으로 메디슨에 패스하고 이것을 받은 메디슨이 한 번에 골문 쪽으로 공을 올리자 아까 골문 쪽에 있던 로메로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버립니다.
장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쉽게 골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골이라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쿨루셉스키 핸들링 공격을 하려는 장면을 정지해놓고 보면 마땅히 줄 곳이 없자 클kup에 던지고 오른쪽으로 빠르게 빠진다. 이때 상대 수비수 하나가 쿨루셉스키에게 패스 다시 컵이 올라올까봐 따라붙자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비는 공간으로 메디슨이 들어온다. 이 순간을 에메르송은 놓지 않고 바로 공을 연결하는데 메디슨은 이것을 터치하지 않고 공이 흐르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기어이 순간을 정지해놓고 보면 이곳에 있는 손흥민이 앞선 베르너의 동점골을 만들 때처럼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수 앞에서 스크린 플레이하며 공을 받을 준비를 한다. 이때 또 다른 팰리스 수비수는 메디슨이 슈팅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 슈팅각을 잡으려고 움직이지 않고 이 위치를 지키고 이 선수는 반대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베르너를 견제하라니까 지역을 지키고 있어 로메로가 이 선수와 1대1 상황에 순간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메디슨이 상대 골문 쪽으로 공을 띄워 올릴 때 정지 화면을 본다니 상황이 더욱더 잘 이해된다고 말하며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그리고 베르너는 일부러인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서 있다. 상대 수비수들은 이 세 명을 막느라 분산되어 있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로메로에게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허용하게 된다고 말하며 메디슨이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 중간에 공을 정확하게 보냈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하기에도 애매해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슈팅 각도가 훨씬 넓어지고 로메로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이기며 골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베르너와 쿨루셉스키 배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시즌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한 손흥민이 어린 선수들과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어시스트를 이타적으로 하는 장면을 보며 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몇몇 전문가들은 포스코 글로는 손흥민이 헤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상대팀이 알고 손흥민을 막을 때 슈팅만 생각하리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그곳으로 헤딩을 잘하는 선수를 넣어 상대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로가 손흥민을 중심에 놓고 전술을 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로메로에게 축하를 건넬 때 드러나는 두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서 지난 사나이들만의 우정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하며 주장과 부주장이 만들어내는 골이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또 다른 많은 팬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있습니다. 엘